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의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 골프입니다. 3라운드 제 39번째 샷 시작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계신 마인드 골프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즐거운 골프 라이프 보내셨는지요? 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마도 이번 여름 들어서 가장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장마라고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마인드 골프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일요일 아침이죠. 일요일 아침 지금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로는 내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는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10년 정도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겨울이 돼야 좀 비가 오긴 하는데, 골프장에 있을 때 빼고는 사실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뭐 드라이브, 운전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고요. 단지 이제 골프장에 있을 때에는 비 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미국에 잠깐 다녀왔을 때 오면서 비옷을 장만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가 오는 날은 거의 골프를 치지 않거나 또는 겨울에 비가 잠깐 오는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비옷이 따로 필요 없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옷이 필요해서 미국 간 김에 아무래도 골프용품은 미국이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비옷을 장만해 왔습니다.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볼 시기가 와야 하긴 할 텐데 그렇다고 또 비 오는 날이 골프 치기에는 꼭 좋지는 않아서 하지만 사온 비옷을 골프백에 잘 넣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내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막이와 비옷은 골프백에 항상 넣어가지고 다닌 것 같은데요. 마인드 골프도 어제 골프백에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언제 또 이 비옷의 성능을 테스트해 볼지 모르겠지만, 비가 가급적이 안 왔으면 좋겠고요. 전국적으로 너무 가뭄이 심하다고 하니 그런 측면에서는 비가 좀 이번 3일 동안 많은 비가 와서 관련되신 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된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원래가 지난주에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7월 두 팀을 준비했는데요. 8명. 주구장창님께서 요번 분위기로는 두 팀 정도만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두 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까지 생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두 팀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두 팀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 만약에 결혼이 생기면, 대기자에 계신 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주구장창님은 이번 달도 본인이 예약을 하시고 참석을 못 하시게 되었는데, 골프장은 신라CC에 있고요. 현재 8명, 마인드골프, LKH 코아코님, 나라라 2년 만에, 딴지대장, 카오스, 찬서아빠, 착한 매주님,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이번 7월 26일 일요일 날 신라CC에서 있을 마인드골프 원래의 참석 인원으로 확정되셨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요, 8월 원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PGA에서는 데니 리라는 뉴질랜드겠죠? 마인드 골프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뉴질랜드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국기가 좀 비슷하게 생겨서 좀 헷갈렸는데요. 데니 리가 그린브라이어 클래식에서 PGA 첫 승을 했습니다. 4명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연장 두 번째 홀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우승이 없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굉장히 아마추어 시절에 유망주였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PGA에서 첫 승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선수인물 탐구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타이거 우즈도 출전을 한 대회였었는데요. 오랜만에 언더파 스코어를 기록하면서 최종 합계 7언더파 공동 32위를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타이거 우즈가 언더파를 치고 타이거 우즈가 컷오프를 통과했던 그런 내용이 기사가 됐던 한 주였는데요. 타이거 우즈의 현재 세계 랭킹이 226위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타이거 우즈가 최근에 좀 다양한 안 좋은 기록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그런 것들이 또 기사화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 랭킹 1위는 48주 연속 로리 맥길로이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 조던 스피스와의 차이는 1.88포인트인데요.
이번 주에 지금 잔디어 클래식이 열리고 있는데 3라운드까지 조던 스피스가 현재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승했던 데닐 리가 현재 2등이고요. 3라운드에서 조던 스피스는 무려 3라운드 한 라운드에 10언더파를 쳤고요. 데닐 리는 9언더파를 쳐서 두 선수가 갑자기 1위와 2위로 올라왔습니다. 로리 맥길로이가 다음 주에 있을 디 오픈 챔피언십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인대 손상을 부상을 받아서 부상이 생겨가지고 디 오픈 챔피언십에 불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조던 스피스가 이번 주에 혹시 잔디어 클래식에서 우승을 하고 또 다음번에 있을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이 있다면 세계 랭킹 1위가 또 바뀔 것 같은데요. 로리 맥길로이는 이제 한 4주, 한 달 정도만 더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하면 1년 연속 1위가 되는데, 과연, 이번 대회, 잔디어 클래식과 다음 주에 있을 디오픈 챔피언십의 결과로 세계 랭킹 1위가 바뀔지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두 주일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순위는 안병훈이 53위, 배상문이 101위, 노승열 121위, 최경주가 153위입니다. 노승열 선수까지는 어떻게 좀 계속 그런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경주가 점점 이제 굉장히 좀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양용은도 이렇게 세계 랭킹이 점점점 뒤로 미뤄지다가 PGA 투어 출전권도 또 박탈당하기도 했던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최경주는 부디 조만간 좋은 성적으로 다시 예전에 그런 순위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이번 주 PGA에서는 잔디어 클래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LPGA는 지난주 대회가 없었고요. 한국 대회인 KLPGA 금호타이어 레이디스 오픈에서 김효주가 2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 골프장에서 열렸었는데요. 골프장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약간 반도의 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다 깎아서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360도가 정확히 360도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바다가 보여지는, 한국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이정표가 되어 있었는데 435km인가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봐서는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밖에, 제주도보다도 가까운 그런 곳에서 열렸는데요. 풍광이 굉장히 멋있던 그런 골프장이었습니다. 여자 세계 랭킹은 현재 박인비가 4주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2위 리디아고와의 차이는 1.53, 지난주에 1.50포인트와 거의 비슷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위와 14위가 각각 자리를 바꿨고요. 이미림과 최나연이 13위와 14위가 되었습니다. 10위권 내 한국 선수는 박인비 1위, 김효주 4위, 유소연 8위, 김세영 10위, 현재 4명이고요. 현재 이번 주에 US 여자 오픈이 열리고 있습니다. 3라운드까지 양희영이 마이너스 8로 단독 1위이고요. 2위는 스테이시 루이스가 마이너스 5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양희영이 첫 메이저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대회입니다. 여태까지 4라운드 연속 60타대 성적으로 우승한 선수가 한 명인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양희영 선수는 현재 3라운드 내내 60타대 타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한다면 그런 기록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양희영 선수인데요. 다음 주에 양희영 선수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골프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하나를 선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번 거는 아주경제의 포토골프라는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 한 라운드에 18개 홀 스코어가 모두 4라는 그런 진기록이 있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면, 한 라운드 18홀 스코어가 모두 4가 될 수 있을까? 파3와 파5 홀이 4개씩, 파4홀이 10개인 파72 코스에서, 일반적으로 골프장의 코스 구성은 파72가 정규 코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70도 있고 71도 있습니다. 물론 73, 74도 있는데요. 보통 이럴 경우에 파4가 10개고 나머지 8개 홀이 파3와 파5가 각각 4개씩, 이렇게 해서 총 평균적으로 4 곱하기 18에서 파가 이제 72인 홀이 이제 보통 정규 코스인데요. 그런 코스에서 모두 18홀의 스코어가 다 적어서 4로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18홀 모두 4가 적히면 이분파 72타가 된다. 요컨대 파3홀에서는 모두 보기를, 파3에서는 보기를 해야 4가 되죠. 파5홀에서는 모두 버디를 한 타를 줄여야 또 4가 되고, 그리고 파4홀에서는 모두 파를 하면 그런 스코어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이지 실제로는 좀처럼 나오기 힘든 스코어다. 7월 4일 얘기하는 겁니다. 7월 4일 프랑스 파리의 르 골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유러피언 투어 프랑스 오픈 2라운드에서 이 같은 보기 드문 스코어가 나왔다. 이 스코어는 파5가 3개, 파3가 4개, 파4가 11개여서 전체 파가 71이다. 18개 홀 스코어 모두 4를 적어낸 주인공은 이탈리아의 레노토 파라토르다. 그는 이날 파5 홀에서 모두 버디, 파3 홀에서 모두 보기, 파4홀에서 모두 파를 하며 스코어 카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4로 채웠다. 파5 홀이 3개이고 파3 홀이 4개이므로 그의 이날 스코어는 1 오버파 72타였다. 파라토르는 이런 진기한 스코어를 내고도 첫날 부진한 탓에 2라운드 합계 8 오버파 150타로 컷 탈락했다. 한편 안병호는 5일 열린 3라운드 합계 2분파 213타로 공동 27에 올랐다. 양용은은 컷 탈락했고 정현진은 기권했다. 맨 마지막 줄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기사를 읽다 보니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그 다양한 그 아마추어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홀인원도 있고 사이클 버디, 또 언더파, 또 첫 싱글, 이글,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마인드 골프도 아직 해보지 못한 그 18홀 모두 그 스코어를 4로 적어내는 이런 그런 기록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모든 홀을 다 파하는 그런 기록도 한번 그 도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밌는 그런 기사여서 소개를 드렸고요. 네, 이번 주에 그 대회 우승자를 소개하는 선수인물 탐구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그린브라이어에서 우승한 그린브라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데니 리입니다. 그 본명은 데니 진명 리, 그래서 한국 이름이 이진명이었고요. 그 현재는 그 중간 미들네임처럼 해서 데니 진명 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이는 1990년생이라서 현재 24살이고요. 출생은 대한민국 인천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고향도 인천인데요. 마인드 골프가 그 대학에 입학한 그 해에 태어났네요. 대학 마인드 골프의 나이를 알 수 있겠죠? 키는 183cm이고 76kg입니다. 국적은 뉴질랜드이고요. 이민을 갔던 것 같습니다. 거주는 현재 미국 텍사스에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추어 시절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그 골프 티칭 프로 출신의 어머니에게 이제 골프 지도를 받기 시작했고, 뉴질랜드 국가대표로 활동도 했었습니다. 8살에 그 부모를 따라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던 거였네요. 2008년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는데, 18세 1개월의 그런 기록이었고, 타이거 우즈의 18세 7개월 29일보다 6개월 조금 그 이상 앞당긴 그런 기록을 2008년에 세웠었네요. 그런데 이 기록은 그 다음에 2009년 안병훈이 17세의 나이로 이 기록을 깨뜨립니다. 이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의 우승으로 2009년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마스터즈 US 오픈, 디 오픈 챔피언십의 메이저 대회 출전권을 초청 출전권이죠. 아마추어로서 이제 출전하게 되는 그런 출전권을 획득을 했는데 2009년 호주에서 열린 조니 워커 클래식에서 한번 우승을 하고 또 그 우승은 유러피언 PGA 투어에서 최연소 우승자의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꽤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선수였죠. 근데 2009년 마스터즈에서 컷 오프하면서 이제 높은 그 프로의 세계의 벽을 또 실감했던 그런 이진명, 그 데니 리입니다. 2009년에 이제 그 마스터즈 대회 다음에 곧바로 프로로 전향을 합니다. 프로로 전향하면서 그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권을 받았던 US 오픈과 디 오픈 챔피언십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프로로 전향하면서 캘러웨이 골프와 이제 골프 클럽, 그리고 옷 계약. 그 당시 이제 계약이 그 소문에 의하면은 연간 $100만,
그러니까 연간 한 100억 정도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최연소 기록을 많이 세운 그런 선수이기도 기대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의 유러피언 PGA 그 투어 출전, 네, 중 6번의 컷 통과를 했었고요. 그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에 이제 최연소 출전을 했고, 공동 51위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PGA 큐스쿨에 도전했는데요. 2009년에 떨어졌고, 유러피언 PGA 투어에 집중하기로 한 2009년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유러피언 PGA 투어 시즌 시작 9개 대회에서 2번의 컷 통과를 하는 별로 좋지 않은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2010년은 레이스 투 두바이 159위로 그 시즌을 마감합니다. 좋지 못한 성적이었죠. 아마추어에서의 그 성적에 비하면 좋지 않은 성적이었고, 2010년 PGA 큐스쿨 결과 내셔널와이드 2부 투어죠. PGA 2부 투어의 풀시드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2011년에 그 10월 WNB 골프 클래식에서 우승을 하게 됐고요. 최종 상금 순위 25위 안에 들어서 PGA 투어 카드를 획득하게 되면서 2012년에는 PGA와 유러피언 PGA 투어 모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개 투어를 모두 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PGA 투어에 주로 이제 집중하기로 했고, 26개 대회 중 13개 대회만 컷 통과를 하는, 딱 반만 컷 통과를 했고, 그 결과로 PGA 투어 카드를 다시 잃게 됩니다. 당시 그 최경주 선수에게 스윙 코치를 소개를 받았는데, 데니 리가 자신의 스윙이 너무 기술적인 것에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에, KJ 초이가 소개해준 코치는 좀 더 단순한, 심플한 접근을 하는 그런 선수, 스윙 코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도움을 줬다고 했고, 2013년 웹닷컴 투어에서 이제 내셔널와이드 투어가 웹닷컴 투어로 바뀐 거죠. 웹닷컴 투어에서 상금순위 15위로 마감하면서 다시 PGA 투어 카드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린브라이어 클래식에서 PGA, 연장 끝에 PGA 첫 승을 하는 감격적인, 한때 아마추어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최연소 기록을 세웠던 데니 리가 참 오랜만에 2015년 오랜만에 PGA 첫 승을 하게 되는 그런 지난주였는데요. 다시 한번 데니 리 축하합니다. 네, 지난주 골프 3라운드 38번째 샷 비거리 관점에서 골프 클럽 구성 방법과 기준에 대한 방송에 글을 남기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마라도님은 거리에 따른 골프 클럽 구성에 대해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한국 골프장들의 특성상 주말에 전장이 많이 짧아진 상태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주말 골퍼인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의 경우에는 적은 수의 웨지로 거리 컨트롤을 위한 숏게임을 연마하기보다는 웨지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잘 치고 풀스윙 웨지 샷을 잘하면 쉽게 싱글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보았던 많은 싱글분들 중에서 150에서 200야드 정도의 거리를 잘 치시는 분들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진행을 위한 OBT, 해저드티 없애고, 첫홀 올보기, 올파 없애고, 컨시드 거리, 퍼터 그립까지만 인정하고, 스코어는 양파까지만 적는 것도 없애면 과연 한국에서 넘쳐나는 싱글 플레이어들의 몇 %가 살아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여전히 보기 플레이어라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블루티 정도에서 치면서 싱글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싱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마인드 골프도 그러고 보면 비거리가 짧은 것 같은데 마인드 골프가 좀 찔린다고 이렇게 답글을 써드렸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스코어를 이제 골프장의 거리를 짧게 빼거나 그런 것들은 골프장의 여건상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플레이어 자신이 꼭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스코어를 원래대로 다 적는 그런 것들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마라도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첫홀 올보기, 올파, 그리고 양파까지만 적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멀리건, 이런 걸 남발하는 그런 습관들이 자신의 그런 스코어를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거짓되게 보이는, 모두 다 그렇게 적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골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충실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골프를 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여러모로 좀 더 자신의 골프 수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골프를 치는데 뭐 굳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까라고 생각도 이렇게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만약에 철저히 혼자 골프를 치신다면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골프를 칠 당시에 동반자도 있고 그 동반자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심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건 아니겠죠. 심적으로 좀 그 영향을 받아서 샷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경이 쓰여서 샷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기를 하신다면 그런 스코어는 또 돈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적는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약간의 유혹과 약간의 욕심으로 그런 스코어를 좀 이렇게 속이거나 잘못 적는다면 동반자에게도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마라도님의 이야기한 부분 중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해드립니다. LKH 코아코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감기 걸리신 듯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지신 듯 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유익한 방송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마인드 골프가 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좀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 감기에 걸린 건 아니었고요. 아마도 뭐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을 해서 그렇게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나이트샤님은 거기다 목소리 좋으시던데 라고 이렇게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하여튼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요. 혹시 건강이나 이런 목소리 이런 데 좋은 그런 효능이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또는 약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근두근 30m님 잘 들었습니다. 3번 우드 빼버렸는데 가끔 욕심 때문에 생각나기도 하지요. 그래도 마음을 비워야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마인드 골프는 최근에 3번, 그 타이틀리스트 3번 우드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한동안 하이브리드 2개만 가지고 다니다가 3번 우드를 하나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잘 맞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치시지 않을 클럽이 있다면 과감하게 트렁크에서 빼시거나 집에다 갖다 놓고 실제 골프장 갈 때 안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마인드 골프 생각입니다. 하얀 바지님, 우드를 좀 많이 치시는데요. 13579 우드 갖고 다니시고, 56789, 아이언은 5번부터 피칭 웨지, 아이언은 9번까지, 5번부터 9번까지 치시고, 피칭 웨지 52도, 57도 웨지, 그리고 퍼터에서 14개 갖고 다니시는데, 최근에 4번 빼고 9번, 24도 우드를 영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1, 3, 4, 5, 7, 9 우드만 6개 클럽을 쓰시고 계시네요. 제 클럽 구성의 최대 강점은 14개 클럽을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뭐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왠지 느낌에 아이언샷을 더 잘 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잘 치시겠죠? 근데 우드가 생각보다 많이 클럽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하얀 바지님 글 남겨주셔서 고맙고요. 주신님께서는 저는 드라이버 10.5도, 2번 하이브리드 18도, 4, 5, 6, 7, 8, 9, 아이언, 피칭, 갭, 샌드, 로브, 웨지를 4개 쓰시네요. 퍼터. 요즘은 이렇게 13개 가지고 다닙니다. 저도 긴 전장의 코스에선 대부분의 채를 골고루 쓰는 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마인드 골프가 쓰는 클럽 구성은 드라이버 9.5도 쓰고요. 3번 우드, 그리고 2번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이언은 4, 5, 6, 7, 8, 9, 그리고 피칭, 갭, 샌드웨지, 로브웨지, 퍼터 이렇게 해서 14개 클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신님께서는 각 클럽의 여름과 겨울의 클럽 비거리를 또 따로 써주셨는데요. 굉장히 체계적인 골프 클럽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주신님도 고맙습니다. 카페에 인사글 올리신 분들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디 파김치님, 늦은 밤 아니 이른 새벽 가입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주말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 골프장으로 향할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그런데요. 마인드 골프를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오잘공의 짜릿한 기분이랄까요? 오늘 마인드 골프를 찾은 게 제겐 그런 느낌입니다. 파김치님, 네, 참 기분 좋은 인사말이시고요. 카페 오신 것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객님이신데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전 일산에 서식하고 있고요. 올해로 4년차 골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필드는 60번 정도 나갔고요. 필드 한 달에 2-3번, 파3 역시 한 달에 2-3번, 스크린은 한 주에 2-3번 정도. 이게 제 골프 라이프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 플레이어 정도 하고요. 현재는 안정적인 80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인드 골프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한 이정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 많은 찬사가 있는데요. 카객님도 그렇지만 그 마인드 골프의 그 자매 방송인 골프 허니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카객님 마인드 골프 카페도 자주 들리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KIT님. 반갑습니다. 1년 이상 팟캐스트만 듣다가 드디어 가입했습니다. 마인드 골프님 말씀처럼 저도 평생 즐기고 배려하는 골프를 추구합니다만 하루 사이에도 83개에서 127개를 왔다 갔다 하는 스코어가 동반자를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배려를 못하는 그런 동반자를 배려 못하는 것이겠죠? 10년 이상 골프를 쳤는데 참 쉽지 않은 게 골프인 듯 합니다. 당기는 무엇이 있는 마인드 골프입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이름을 마인드 골프라는 걸로 정했고요. 그 83개에서 127개는 굉장히 많은, 대략 한 40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구나에게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크기일진 모르겠지만 다들 비슷한 정도의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힘듦이 있는 게 또 골프인 것 같고요. 그게 또 골프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계 랭킹 200위 때가 우승을 할 수 있는 게 골프라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른 운동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평한 골프의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KIT님 가입 감사하고요. 자주 또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은수 아버님께서 마골님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은수 아빠입니다. 마골님께서 타이틀리스트 AP2 다이나믹 골드 S200을 쓰시다가 S300이었고요. CB NS 프로 850, CB는 이제 모델명이고 NS 프로는 샤프트 850, S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도 거의 950R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850 많이 가볍고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하면 날린다고들 하죠. 어떤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현재 마골님께서 선물해주신 마인드 골프 샵에서 구매하셨던 것 같은데요. 714 AP2 다이나믹 골드 S200 쓰고 있는데 마인드 골프님의 CB NS 850 궁금합니다. 어때요? 가끔 꼬꾸라질 정도의 샷을 날리시나요? 거리는 예전보다 늘었나요? S200보다 가볍고 약하기에 거리는 더 늘었을 거라 예상하는데 지난 방송 들어보니 7번 아이언 130에서 135m 정도라고 하시던데 이 거리가 S200대와 NS850대와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인드 골프님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인드 골프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전에 쓰던 스펙은 타이틀리스트 AP2 다이나믹 골드 S300 130g짜리였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CB NS 프로 850은 90g입니다. 850이라고 해서 85g인 줄 알았더니 그게 S라서 그런지 90g이고요. 어찌됐든 130g에서 85g이든 90g이든 굉장히 많이 줄은 그런 양인데요. 가벼운 샤프트로 바꾼 이유는 스윙을 좀 더 그냥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S300이 사실은 마인드 골프에게는 좀 버거운 그런 클럽이 맞았고요. 당시에 구매할 때는 이런 하드웨어 스펙에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샀던 거였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클럽은 가벼운 편입니다. 헤드도 좀 가벼워서 이야기하신 대로 좀 클럽이 좀 날아다닌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직 적응이 다 안 돼서 그런지 마인드 골프가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아마 후자인 것 같은데 정확히 딱 맞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거리는 예전과 그냥 비슷합니다. 요즘도 그냥 7번 아이언으로 140야드 정도 그냥 보고 칩니다. 미터로 따지면 13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40에서 145야드 정도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면 그냥 한 클럽 더 잡고 친다는 그런 마인드로 쳐서 별 문제 없고요. 스코어상으로 한국 와서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리는 조금 그냥 약간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조금 다른 스윙을 바꾼다기보다는 좀 더 체중을 좀 실어서 치는 형태로 좀 바꿔보려고 하고요. 거리에 대한 미련은 별로 없습니다. 뭐 다른 클럽 여러 개, 아이언 클럽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굳이 한 개 클럽으로 계속 어느 특정 거리를 보내야 된다는 집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7번으로 안 되면 6번으로 치면 되는 거고 6번으로 안 되면 5번으로 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스윙에 좀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라운드를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분은 자기는 조금 좀 짧은 클럽을 쓰니까 다른 분에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신이 정확히 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또 그 거리를 아는 클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골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소개했던 그 모든 18호를 4로 적어냈던 그 내용을 마인드골프 카페에도 올렸었는데요. 주시님께서는 죽을 사자여서 한국에선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7777은 쉬울 듯 합니다. 126 타라고 하셨고, 555 이렇게 쭉 치는, 5로 다치는 보기 플레이어. 그, 보기 플레이어들은 한번 555로 다 쳐보는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볼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5로 다 치면 이제 딱 90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홀에 파3를 만드는 코스가 흔치는 않지만 만약 마인드골프님께서 17번 홀까지 444를 다 그리신 후 마지막 홀 파3 티샷이 홀에 딱 붙어서 탭핀 버디 찬스가 오셨다면 일부러 3퍼즈 하실 수 있으실지요? 그냥 궁금합니다. 아마도 10중 8구 그냥 2로 마무리 하시겠죠?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정도의 기록을 위해서는 그냥 파로 마감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LKH 코아코님은 저는 도전을 6666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6666이면 다 108인 거죠. 이분께서 약간 그 정도 스코어를 치시니까 한번 그 다음 원래 때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각자 자기 스코어에서 모든 스코어를 똑같이 적어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기록을 세우신 것도 나름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번에도 조금 긴 후기를 써주신 주신님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좀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전후반 냉탕, 온탕을 오가며 극복한 슬럼프라는 내용인데요. 올 초부터 슬럼프였던 드라이버 티샷이 최근 들어 매우 만족스럽게 돌아오며 그나마 골프 치는 맛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이언 샷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라운드 성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2시간밖에 못 잔 채로 새벽 라운드를 나섰는데 후반부에 드라이버와 아이언, 퍼팅 모두 3일체로 잘 되는 짜릿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전체 성적을 떠나 무엇보다 후반에 아이언의 감이 돌아왔다는 것에 스스로 몸둘 바를 몰랐는데요. 전반엔 트리플이 2개나 터지고 퍼팅을 22개나 하는 바람에 9홀 최다 퍼팅 신기록인 듯 10오버로 마쳤습니다. 이분이 보통 싱글 디짓 핸디캡을 치시는 분이신데요. 전반 마치고 기분도 별로였지요. 같이 치는 멤버들에게도 이 골프장은 그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라이가 비정상적인 것 같고 홀 주변에 있어선 안 될 나쁜 슬롭이 있어서 어이없이 놓치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골프가 잘 안 되면 이런 핑계를 많이 대기 시작하죠. 근데 마인드 골프가 예전에 한번 그 글로도 썼고 팟캐스트에 얘기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시는 게 진정 본인 자신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골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계속 읽어드리면 하지만 10번 홀에서의 친 아이언샷 직후 바로 이 느낌이다 라고 머리가 번뜩였습니다. 공은 핀 2m로 붙었고 버디로 마무리했는데요. 그 이후 버디 2개 추가하고 보기 2개를 하여 후반 홀은 원언더로 마치며 라운드를 끝냈습니다. 전반과 후반이 너무도 극명한 다른 라운드였고 마무리가 더 좋았던 데다 아이언 감도 잡았으니 기분은 매우 상쾌하게 변했습니다. 뭐랄까 한동안 나쁜 멘탈이 계속 정신과 근육을 올가매다가 그 얽힌 실타래를 푼 느낌이었습니다. 어제도 마인드골프 카페에 아이언이 안 돼서 라베가 힘들다는 관련 댓글도 달았는데 밤에 열대야로 더워서 침대에 누운 채 2시간 좋기 골프 레슨 영상도 보고 혼자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테이크어웨이나 셋업 등 아주 기초적이고 스윙 과정의 초반에
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댓글로 올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키는 역시 기초였고 테이크어웨이의 채 지나는 느낌 하나만 바꿔도 채로 공 날아가는 궤적이며 몸의 느낌이 확 변했답니다. 아이언 슬럼프가 오기 전까지 봄부터 최근 30, 40라운드, 꽤 많은 라운드를 하죠. 30에서 40라운드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가끔 후기남. 나도 모르게 테이크어웨이를 너무 인으로 빼서 다운할 때 채를 둘러친다는 느낌이 강해졌다고 진단. 테이크어웨이를 길게 빼주며 스윙 크기 또한 3쿼터 이하로 제한해 샷을 최대한 간결하게 해 좋은 임팩트와 적은 미스샷을 내려고 시도. 이러는 와중 스윙이 더 복잡해진 느낌의 깔끔한 임팩의 샷을 보기가 어려워짐. 그러다 갑자기 생크가 왔고 한 라운드에서 생크 15개를 내며 103타 기록. 그 다음 라운드에는 아예 150야드도 2번 하이브리드로 치려는 생크 공포 못 벗어남.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후 추가 두 라운드에서도 피치샷 생크가 자주 나옴. 다시 스스로 스윙 영상 통해 분석 시도하며 여전히 스윙 플레인이 플랫하다고 여겨 조금 더 업라이트 포지션에서 백스윙 시도. 나의 경우 생크의 원인은 클럽 헤드가 백스윙에서 너무 뒤로 빠지는 와중 인앤아웃을 지향하다 보니 탑 포지션에서 손목을 써서 채가 다시 더욱 플랫해져서 만들어지고 그립 끝 부분이 이미 공보다 바깥쪽으로 궤도를 이탈한 데서 온 것이라고 확신. 이후 쉔크는 사라졌으나 아이언 비거리가 두 클럽 정도나 급격히 감소. 지난 토너먼트 때에도 박힌 비거리 기준에 맞춰 플레이함. 쉔크를 없애기 위해 몸을 너무 쓰지 않는 듯 보여짐. 그리고 어제 떠오른 게 테이크어웨이 시 어깨턴 없이 팔만 빠진다고 판단. 이는 과거 급격히 인으로 빠지는 테이크어웨이를 수정한답시고 어깨가 같이 돈 것을 간과한 데 따른 오류. 오늘 라운드에서 어깨턴을 하며 함께 하여 채를 빼주고 자연스럽게 클럽이 열리게 유도. 그렇게 치는 와중 잃어버렸던 샷감 회복, 자신감 상승, 덩달아 숏게임 멘탈도 편해짐. 아무튼 이러하여 실수 하나를 교정할 때도 잘못했다간 잘하고 있던 것 하나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연구와 많은 또 관찰, 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가령 컨트롤샷을 위해 오른발을 떼지 않고 피치샷, 숏 아이언샷을 곧잘 사용하다 보니 평소에도 몸이 덜 돌아가게 되는 오류도 나타났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훅을 없앤다고 채를 더 바깥으로 빼는 도중 어깨턴이 늦고 언밸런스한 템포로 슬럼프가 오고 싱크까지 도지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싱크가 났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렇게 된 게 차라리 낫다. 이 병을 고치고 나면 아이언이 돌아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냈네요. 이와 함께 덤으로 백스윙 시 어깨턴이 덜 될 시 몸은 이미 다운스윙으로 출발할 때 비교적 몸보다 더 뒤로 빠진 채가 몸과 분리되어 뒤따라 내려오면서 샤프트가 휘청거리거나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만드는 템포 문제도 바로 어깨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배꼽과 그립이 같이 다니게 몸을 돌리라고 한다든지 그런 드릴이 있죠. 결국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깊이 느낀 부분은 다시 앞으로 제 골프를 한동안 좋게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얕은 수렁에 빠질 것도 분명하고 또다시 나와야 하겠죠. 아무튼 참으로 다행이고 이제 한동안은 제 정신으로 18호를 칠 수 있겠구나 하는 안심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또 새삼 느끼는 것은 가끔 골프의 한 부분을 다 안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실상은 그 안에 작은 요령만 알고 있을 때가 많으며 항상 가질 것처럼 꿈꾸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아직까진 골프가 가로 열고 멘탈이나 스윙 메카닉이나 골프가 중용을 지킬 때 훨씬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철학적이고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자신이 아주 작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마인드골프 선생님 글에 매료된 이유도 이러한 깊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 하심에 감명받아서입니다. 굉장히 긴 얘기고 중간에는 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이야기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있기도 하고 너무 분석적이라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내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주신님한테 주로 맞는 내용이고 다른 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스윙을 어떤 형태로 알고 있고 그 어떤 형태로 알고 있는 부분이 변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변했는지 또 무엇이 좀 좋지 않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잘 알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결국은 레슨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스윙을 자신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레슨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뭐 슬럼프에 빠지시거나 그럴 때 본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인드 골프도 그렇고요. 마인드 골프도 한참 잘 치었을 때보다 스코어 기준이 아니고 그런 샷감 기준으로는 지금 참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 팟캐스트 끝나고 한번 또 연습을 하러 갈까 생각 중인데요. 그런 면에서 한번 자신의 그러한 스윙 또는 자신이 현재 슬럼프에 빠지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골프를 Q&A에 겸진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내 마커가 아닌 동반자가 내 벌타를 체크하거나 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읽어봐야 좀 더 자세히 알겠죠. 플레이를 하는데 나와 내 마커는 벌타인지 모르고 지나갔거나 둘 다 스코어 기록을 우연찮게 잘못 기재했거나 하는데 물론 짜고 했거나 다른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동반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이를 시정 요구하거나 실격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클레임을 걸 때는 자신의 마커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마커도 몰랐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확실하게 벌이 매겨지는 상황이라서 그랬다면 둘 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어느 조에서라도 제3자가 리듬을 흐트리게 하기 위해 충분히 간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 그렇게 해서 흐트러진다면 선수의 약한 멘탈을 탓할 수밖에 없겠지만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만약에 그 마커와 동반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이제 벌타를 체크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었고요. 마라도님께서 답을 달아주셨는데요. TV 시청자 제보에 의한 경기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경우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마커는 상관이 없고 플레이어 본인의 과실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이었나요? 그 타이거 우즈의 그런 그 드롭에 대한 드롭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 TV로 보는 시청자가 또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예전에 공이 약간 움직인 그런 부분들을 또 시청자가 또 이렇게 알려서 제보해서 시정이 되거나 벌타를 받았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꼭 동반자가 아닌 마커가 아닌 그런 사람이 제보에 의해서도 그런 벌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으로 충분히 답이 되었을 것 같고요. 주신님, 또 하얀바지님도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답변을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보라고 얘기하면 제보였지만, 지적해서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정정하거나 벌타가 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잭님께서 제목이 왜 스카디 카메론인가요? 라는 골프 토크 주제를 올려줬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막 굴러다니던 퍼터를 보니까 스카티 카메론 스튜디오 셀렉트 퍼터인 거예요. 여기저기 찍히고 퍼터면에 트렌치는 많이 상처가 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아해 보려고 하는데 왜 스카티 카메론을 좋아하는지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마인드 골프도 스카티 카메론 퍼터가 2개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좋아할 것 같은데, 찬서 아빠님께서는 글쎄요, 작은 사치 아닐까요? 마인드 골프도 동의하고요. 낭만적행님, 여자들의 가방과 같은 느낌? 카메론은 왠지 간지가 좀 나는 듯. 네, 여자들이 핸드백 사는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하얀바지님, 전 2003년인가 뉴포트2 구매해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모델이네요. 이달러님, 이거 사기 전에는 계속해서 다른 퍼터를 기웃거리곤 했는데 작년에 마인드 골프 샵에서 스카티 카메론 하나 사고 나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퍼터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이증님이 이런 댓글을 보시고 역시 간지였군요. 저도 그 간지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마인드 골프도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성능보다는 디자인 때문에 더 갖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님, 그 골프가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퍼터는 자신감이란 멘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감입니다. 그런 와중에 퍼터의 독보적인 장인이 디자인하고 밸런스해 만들었다는 스카티 카메론 퍼터를 쓰게 되면 그린에 선 매 순간 명품 퍼터는 채 자체에서 오는 그 오차로 인한 실패를 만들지 않을 것 같은 믿음과 왠지 모를 자신감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물론 어떻게든 퍼팅 스트로크를 하느냐에 따른 그 개개인의 실력이 더 중요하겠지만 골프는 또한 내가 가진 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뉴포트 셀렉트 2 33인치 검정색을 만 2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마인드 골프 선생님 것과 동일한 스펙인 것 같은데요. 네, 100% 동일한 스펙입니다. 말에 퍼터도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은 오디세이 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에나 투볼 퍼터 중에 뭐가 좋은지 문의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블레이드 타입과 마레형 타입이 있고요. 그 투볼 퍼터 같은 그런 타입을 마레형 타입이라고 하니까 그 마레나 투볼 퍼터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투볼 퍼터가 괜찮은지를 보시면 되겠다라고 정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마인드 골프가 준비한 그 글을 소개하는 내용인 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그 월드 골프 홀 오브 페임이라고 월드 골프 명예의 전당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 선수 중엔 박세리 선수가 그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데요. 또 조만간 박인비도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명예의 전당, 그 골프 명예의 전당은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은 나열식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은 뭐 기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평상시보다는 조금 그 나열식에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한번 외울 필요도 없죠. 대신 이 정도의 그러한 그 업적이면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는구나라는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지금은 좀 오래전 일인데요. 한 17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은 IMF라는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위기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골프는 특정 계층들만 누리는 그런 거리가 있는 그 좀 운동에 가까웠는데요. 당시 박세리가 LPGA에서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을 우승하며 각종 미디어에 그녀의 이름과 골프라는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신발을 벗고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서 샷을 하는 투혼을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은 다양한 영상에서 사용되기도 하며 지금도 매년 LPGA US 오픈을 할 때마다 보여주곤 합니다. 갑자기 10년도 훨씬 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박세리 그녀가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골프라는 스포츠를 널리 확산시키는 큰 동력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해 최근 많이 활동하고 있는 LPGA 선수들이 박세리의 LPGA에서의 선전을 보고 골프에 뛰어든 소위 박세리 키즈, 세리 키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탄생되기도 했죠. 골프의 대중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그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 또 온라인 골프 게임, 이런 것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놀이 문화들이 또 골프의 문턱을 좀 더 낮춰서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세리는 그 이후 LPGA에서의 활약으로 2007년 드디어 아시아인 최초로 골프 명예의 전당, 골프 홀 오브 페임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주 가끔 이야기도 하는 또 유명 선수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명예의 전당이 어떠한 기준인지 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아마도 이제 이 내용을 좀 얘기 드리면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 그런 걸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명예전당이란 것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1974년 그 9월 13명의 초기 멤버로 시작한 월드 골프 명예전당은 초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파이널스트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조직은 1983년, 한 9년 후네요. 83년에 미국 PGA가 관리하게 되었고, 1986년에는 이 조직 전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글로벌 골프 인더스트리에서 골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드 골프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조직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후 1998년 5월 19일에 새로운 건물도 완성하고 월드 골프 명예의 전당을 미국 플로리다 세인트 오거스틴으로 옮겨져서 이제 현재 그 명예의 전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명예의 전당 회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가 PGA 투어 챔피언십 투어이고 또 하나는 박세리 선수가 헌액되어 있는 LPGA 투어입니다. PGA 투어와 그 챔피언스 투어는 그 PGA의 시니어 투어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나와 또 LPGA 투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그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그런 게 카테고리가 있고요.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고 베테랑스라는 그런 세 가지가 또 추가로 있긴 합니다. 이러한 각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 PGA 투어와 챔피언스 투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현재 활동 중인 또는 전에 활동했던 PGA 투어와 챔피언스 투어, 그 챔피언스 투어는 소위 이야기하는 50세 이상이 활동하는 시니어 투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PGA 투어와 챔피언스 투어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면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선수는 골프 관련 언론사와 기존 회원 등의 관계자 투표인단의 6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PGA 투어를 알려드리면 최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기록들을 다 완성했어도 40세 이상이 되어야 이제 헌액이 된다는 것이고요. 10년간 PGA 투어 멤버로 활동을 했고 또 PGA 투어에서 10승 이상을 하였거나 4대 메이저 대회, 마스터즈, US 오픈, D 오픈, PGA 챔피언십 4대 메이저 그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의 5개 대회 중 2번 이상의 우승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세리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저 대회 중에 한 개를 뺀 나머지 우승했기 때문에 이제 헌액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PGA 투어의 자격 요건은 이렇고요. 챔피언스 투어는 이렇습니다. 5년간 챔피언스 투어의 멤버로 활동을 해야 하고 PGA 투어와 챔피언스 투어에서 모두 20승 이상을 하거나 4대 메이저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합쳐서 5개 대회 또는 시니어 메이저 대회 5개, 그 시니어 메이저 대회 5개는 시니어 PGA 챔피언십, The Tradition, 시니어 플레이어스, US 시니어 오픈, 더 시니어 오픈, 뭐 이렇게 5개 또 대회가 있는데 그 PGA 대회 5개와 시니어 메이저 5개에서 5승 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아마추어 골퍼가 많이 아는 선수 중 선택된 선수 중에는 1997년 닉 팔도, 2001년 그렉 노먼, 2003년에 닉 프라이스, 2005년 BJ 싱, 2011년 어니엘스, 2012년 필 미켈슨이고요. 타이거 우즈는 아직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PGA 투어는 최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LPGA 투어를 볼까요? LPGA 투어 명예의 전당은 PGA 또 챔피언스 투어와는 달리 포인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1999년부터 LPGA 멤버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월드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 조건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LPGA 투어 멤버로 활동해야 하고 LPGA 메이저 챔피언십, 그게 이제 크래프트 네비스코 챔피언십, 요번에 이름을 바꿨죠. LPGA 챔피언십, US 여자 오픈, 여자 브리티시 오픈, 그리고 에비앙, 2013년도부터 에비앙 그 대회 5개의 대회가 있는데요. 그리고 베어 트로피 또는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 그런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소 27점을 득점을 해야 하는데 그 점수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LPGA 공인 일반 대회는 1점,
LPGA 메이저 대회는 2점, 그리고 베어 트로피 또는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되면 1점 해서 이 포인트의 합산이 27점을 넘으면 이제 LPGA 명예전당에 헌액되는 것이고요. 박세리 선수는 98년 LPGA 투어에 입문하였고 2004년에 메이저 4승으로 8점, 일반 대회 18승으로 18점, 그리고 베어 트로피 수상 1점으로 27점을 완성시켰고 첫 번째 조건이 10년 이상의 LPGA 투어 조건이 2007년이 되어서야 가능했기 때문에 2007년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LPGA 투어로서는 그녀가 아시아 최초의 1호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이외에 아마추어 골퍼들이 많이 아는 선수로는 2003년에 애니카 소렌스탐, 2005년에 캐리 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PGA와 챔피언십 투어, LPGA를 제외하고 여기에 자격이 되지 않는 남녀 프로골퍼들은 인터내셔널이라는 섹션에 그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면 헌액이 될 수 있는데요. PGA 투어와 동일하게 투표 참가인단의 65% 이상의 찬성이 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인터내셔널 섹션의 조건이 뭐냐면 최소 40세 이상, 누적 50포인트 이상, 이런 조건인데요. 남자는 그 포인트 시스템인데 이것도 남자는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면 6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하면 4점, 기타 PGA 투어 우승 또는 유러피언 PGA 투어 우승하면 3점, 일본 투어, 선샤인 투어, 호주 PGA 챔피언스 투어를 우승하면 2점, 그리고 라이더컵, 프레지던트컵에 참가해서 우승하면 1점. 이렇게 해서 우승의 포인트가 50포인트 이상 되면 인터내셔널 그 명예 전당에 헌액됩니다. 여자는 메이저 대회 6점, LPGA 일반 대회 우승, 그리고 2001년까지는 여자 브리티시 오픈까지 그렇게 이제 우승을 하면 4점. 일본 LPGA 우승, 여자 유럽 투어 우승하면 2점, 그리고 소라인컵 참가해서 우승하면 1점입니다. 아직 한국 투어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일본 LPGA 투어 우승이 이제 포인트로 되기 때문에 신지혜 선수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섹션은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기에 명예 전당은 골프 선수들만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 업계에 공헌을 하거나 또는 골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도 명예 전당에 헌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밥 호프가 있는데요. 명예 전당 이사회에서 이러한 그 멤버들을 위촉하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그런 섹션은 베테랑인데요. 이 분야는 명예 프로와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최소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와 같이 명예 전당 이사회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인드 골프가 준비한 이번 주는 골프 명예 전당의 기준과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인드 골프가 읽어주는 골프 룰북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제24조 장애물에 대한 섹션을 진행하겠습니다. 24-1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그래서 장애물 중에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규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죠. 플레이어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부터 벌 없이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볼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의 안이나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볼이 움직인 경우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볼이 움직인 원인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있을 경우에는 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안에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을 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만약에 그러한 제거하는 동안에 어떤 그 공이 움직였다면 다시 원위치로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움직이는 것, 제거하는 것 자체에 의도가 있었다면 벌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의 안이나 위에 있을 때 볼을 집어 올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볼이 어떠한 종이 위에 있다 그러면 종이를 공을 들어 올리고 그 종이를 제거하고 다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집어 올린 볼은 그 볼이 장애물의 안이나 위에 있었던 장소의 바로 아래 지점에 되도록 가깝고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스루더 그린이나 해저드 안에서는 드롭하고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전에 그 골프 중계를 보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의 가랑이에 공이 딱 끼어서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공이 날아왔을 때 그 공을 가랑이에 이렇게 딱 잡은 거죠.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었게 됐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공은 이제 그 오피서와 선수들이 왔을 때 상황을 판단하고 그 공은 수직 방향으로 홀과 가깝지 않은 그 수직 방향에 이제 공을 놓고 그 드롭하고 또는 그린에서는 플레이스하고 이제 플레이를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번에는 로리 맥길로이가 친 공이 나무를 맞고 어떤 사람의 그 주머니에 들어갔던 경우도 있었죠.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그리고 또 이 규칙에 의하여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은 닦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플레이어의 휴대품이나 사람이 붙어 시중 들고 있는 제거한 또는 들어 올린 깃대 이외에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깃대 같은 것처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그걸 들고 있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품 같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물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이 움직일 때. 본 규칙에 의하여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볼을 곧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항에서는 24조의 그 장애물에 대한 부분 중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고요. 다음번 팟캐스트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복잡하니 다음번에 좀 다루겠고요. 이것으로써 이번 마인드 골프가 읽어주는 골프룰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인드 골프의 블로그는 mindgolf.net에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블로그 방문자가 현재 지금 많이 있는데 양희영 선수가 잘하다 보니까 양희영 선수의 그 글을 써놓은 그런 블로그를 많이 찾아오고 계시네요.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 또는 페이스북에서 마인드골프를 검색하시고요. 그 팬페이지가 나오면 라이크 하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twitter @mindgolfer 그러니까 그 @mindgolfer라고 치시면 됩니다. 카페는 네이버에서 마인드골프 카페 또는 cafe.naver.com/mindgolfer입니다. 이메일은 mentor@mindgolf.net이고요. 마인드골프가 직접 운영하는 골프 품격 반올림 mindgolfshop.com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의 동영상 강좌 원리를 이야기하는 Y골프 그리고 그 골프의 그 에티켓을 얘기하는 에티켓 골프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마인드골프를 검색하시거나 youtube.com/mindgolfer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을 넘었고요. 이제 보신 분들은 한 이제 20만 명 정도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카톡으로 직접 연락하실 분들은 mindgolfer, mindgolfer입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골프 커뮤니케이터 마인드골프였습니다. 다음번 3라운드 제 40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